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매주 만나는 금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한 주를 잘 보내고 시청자 여러분 만나고 또 네. 우리 임진숙 아나운서 만나고 네, 김한별 아나운서 만나고. 예. 이렇게 만날 수 네. 있다라는 거, 무사히 잘 보냈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에 대해서 그렇죠. 네, 새삼 감사하게 되는데요. 또 이런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마당에서는 건강 특강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질환들이 참 많은데 때로는요 우리가 앓고는 있지만 너무 흔해서 혹은 당연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네.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어지럼증인데요. 네. 겨울철 어지럼증은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이 쓰. 네, 실제로 신경 써야 주위에서 됩니다.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으십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 전문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선 이비인후과 전문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얼마 전에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절반 정도가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한 달에 7번 정도 어지럽증을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굉장히 흔한 증상인가 봅니다. 네, 그렇죠. 우리도 뱅글뱅글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네. 지구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 일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일도 많고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 기도 바쁘다 보니까 어지러움 기도 많이 느끼고 있을 바쁘군요. 거 있거든요. 네네네. 바쁘다 보니까. 근데 어지러운 증상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귀 때문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그렇죠. 되게 어지러운 분들 보면 네. 천장이 뱅글뱅글 도니까 혹시 머리가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뇌 검사도 해보고 네. 그렇죠. 또 속이 울렁거려 토하니까 네. 또 혹시 내과적 질환이 아니냐? 네. 그래서 또 내시경 검사도 해보고. 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두근거리면서 어지러운 건 어떤 거예요? 그건 설레는 거죠? 어지러운 게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혹시 빈혈이 있나 싶어서 혈액 검사도 해보잖아요. 근데 검사해보면 특별히 큰 이상 없는데 혹시 귀 때문에 어지럽다 그러는데 귀가 한 70%거든요. 꽤 많은 원인이 귀 때문에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귀를 좀 알게 되면 네. 어지럼이 적어도 70% 이상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아마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를 네. 청해서 저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어지럼이잖아요. 어지럼은 누구나 겪어보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공부를 해야 될 게 오늘은 귀를 공부를 해야 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귀의 세상을 한번 안내해 볼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쫓아보세요. 그러면 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그렇죠. 소리를 듣는 일을 하잖아요. 그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또 있어요. 똑똑하신 분 맞는데. 그래요. 이 두 번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균형을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지럼은 왜 생기는 거냐면 균형 잡는 힘이 어떤 원인에 대해서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지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귀도 당연히 균형을 잡지만 또 어느 부위에서 또 균형을 잡는 부위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또 주의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은 이 뇌는 모든 감각신경을 통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뇌에서도 균형을 잡아요. 또 당연히 귀는 중심을 잡잖아요. 또 중심을 잡는 부위가 또 있어요. 그렇죠. 눈이 중심을 잡아요. 잘하시네. 그래서 눈이 중심을 잡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의 이 척추 근육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잡는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 뇌와 눈과 귀와 목과 그 근육과 관절의 중심을 잡아요. 그러면 이런 부위가 뭔가 이상이 일어나면 어지럼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뇌가 이상이 있으면 어지럼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눈에 사시가 있다거나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이런 분들은 또 어지럼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관절을 수술하신 분이나 코 관절을 수술한 분이나 척추 수술한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 다 어지럼 조금씩 느끼거든요. 그 부위가 정확한 신호가 귀로 못 올라오니까 어지럼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귀 자체가 어떤 이상이 일어나면 어지럼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귀의 원인이 한 70% 넘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귀가 과연 어느 부위에서 어지럼을 느낄 수 있는가 한번 귀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보면 귀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보면 이게 귀가 밖에 있는 귀를 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외이라 하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귀를 중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게 속기 내일 하거든요. 왜 안쪽에 들어있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가 상처를 받게 되면 큰일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를 보면 동글동글동글하게 바퀴 이게 달팽이 모양이 생겼다 해서 얘를 달팽이 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보면 또 이렇게 뭐 한 가닥의 신경이 또 같이 지나가요. 얘랑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경을 전정신경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이 중심 잡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귀가 하는 일은 하나는 소리를 듣는 거, 또 하나는 중심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중심을 한번 어떻게 잡는가 하면요. 귀 안에는 중심난 신경을 쭉 쫓아가면 귀 안에는 위아래에 돌주머니라는 게 있어요. 귀 안에가. 귀 안에 뭐 돌주머니가 있어? 그럼 뭐 귀 안에 돌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귀 안에는 정상적으로 사람이 귀 안에 돌주머니 안에 돌이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러면 귀 안에는 돌주머니 안에서 돌이 움직여. 돌돌돌돌돌 움직여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라고 신호를 보내줘요. 이 정상적으로 얘가 일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 돌주머니 안에서 일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돌주머니 안에 있는 돌이 다른 데로 움직이잖아요. 우리 팔이 빠지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자리에 있던 돌이 제자리에 자기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얘가 일을 못하게 되고 다른 데 빠지게 되면 자세만 변할 때마다 어지럼이 일어나요.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고 누울 때마다 일어났고 천장을 쳐다볼 때마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어날 위치에서 제가 일을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되면서 또 어지럼이 일어난 거예요. 또 귀는 어떻게 중심을 잡냐면 귀 안에도 신경이 있어요. 우리가 얼굴을 움직이는 신경을 안면신경이라 하잖아요. 그래도 귀 안에 중심 잡는 신경을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전정신경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전정신경을 통해서 사람이 중심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면신경이 마비가 일어나면 입이 틀어지잖아요. 거꾸로 마찬가지로 우리 귀의 신경이 마비가 일어나면 천장이 뱅글뱅글 도는 어지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가 하는 일은 하나는 소리를 듣는 일이고 하나는 중심을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잡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도 갑자기 왜 어지러워? 어지러운 원인이 어디서 온 거예요? 나는 뭐 그냥 일상에서 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어지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보면 어지러운 원인은 되게 모르는 경우가 이리 많긴 해요. 하지만 어떤 분들 보면 그 교통사고를 났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침상에 있을 때는 어지러운 게 없어요. 없고 왜냐하면 MRI 찍어 다 정상이기 때문에 목에 이렇게 못 움직이게 이렇게 고정기를 채우고 이럴 때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상에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천장이 뱅글뱅글 돌고 토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 검사에서 없었는데 천장이 뱅글뱅글 돌고 토한다. 이런 경우가 이석이 빠진 경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병실 침상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지럼이 일어날 때는 혹시 이석이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게 항상 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일도 많고 하루에 할 일도 많고 특히 학생들은 매일 앉아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몸의 긴장도 항상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검사해 보면 특별한 건 없는데 항상 머리가 아프고 속이 약간 울렁거리는 것도 있고 약간 어지럼이 자주 일어난다 그래요. 특히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귀가 한 번씩 피곤할 때 삐삐 소리가 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게 보면 되게 스트레스나 긴장이 나타나는 어지럼이 이로 많거든요. 이런 어지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뭐 귀 수술을 받거나 수술 후에 또 이렇게 어지러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귀가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자극에 대해서 잘 이겨내면 어지럼이 안 일어나고 그 과도한 자극을 받으면 귀가 어떤 이상을 나타나면 또 어지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귀가 일을 할 때 귀 혼자 일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석을 움직여서 자기가 중심을 잡는 것도 있지만 귀는 항상 친구가 있거든요. 귀가 항상 일을 할 때는 혼자 일을 안 해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할까요? 네, 그래서 뇌는 이제 통합하는 기관이고 이 말초에서 보면 귀가 항상 친구처럼 여기는 뇌는 눈이에요. 이게 그래서 눈을 통해서 사람이 중심을 잡아가요. 그리고 마찬가지 두 번째 친구는 목의 긴장도예요. 목. 그래서 눈하고 귀하고 목은 세 개 연결됐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하면 날개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날개가 부드럽게 운동을 해주면 새가 잘 날아다니는 것처럼 중심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축이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지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축을 잘 이용을 하면 재활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이
기능이 떨어져서 어지럼이 일어나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축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재활치 활성화시키면 이 중심전 힘이 세지거든요. 중심전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지럼을 덜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귀는 하는 일은 스스로도 일을 많이 하지만 항상 눈하고 목을 통해서 일을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친구를 관리를 잘 해주게 되면 만성적인 어지럼들,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어지럼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치료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은 조금 이따가 제가 한 분씩 나오셔서 한번 나오셔서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요. 이게 어려운 운동이 절대 아니거든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어지럼의 청활적인 원인을 좀 봐주고, 우리 오늘은 이제 귀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는 김에 귀에 대해 정확히 좀 알아야 돼요. 어머니 혹시 이석증 혹시 경험해 보시는 계세요? 이석증? 그렇죠. 계시잖아요. 많죠. 예. 그래서 이해로 이석증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석증이 과연 어떤 병일까 한 번쯤 우리 생각할 필요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병일까? 누구나 항상 경험해야 되는 병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귀 안에는 이 돌주머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돌주머니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해줘야 돼요. 근데 되게 원인 없는 게 되게 많긴 해요. 많긴 하지만 되게 이석증 빠지는 분들 물어보면 되게 엄청 피곤하다든가 뭔 일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게 되면 귀도 일종의 신경계통이라 약간 과부하 걸린다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석이 제 위치가 아닌 위치에 한 대 빠지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알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다른 원인을 찾아본다면 어디 교통사고를 심하게 탁 부딪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지럼 생긴다. 이것은 사고 때문에 생긴 원인이에요. 그다음에 귀 수술을 받았다 그러든지 뭐 귀에 대한 어떤 처치를 받은 다음에 어지러우면 이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보면 원인을 모든 경우 많아요. 그리고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돌발성 난청이나 귀 압력이 원래 여러 가지 병이 동반돼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이석증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이석증이 빠졌는데 그럼 이석증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던가요? 속이 울렁거리죠. 토하죠. 토하고 힘들죠. 그래서 이석증 있는 분들은 되게 귀는 이 신경이 여기 우리가 위장관 신경을 연결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멀미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고 막 그러잖아요. 속이 멀미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요.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설사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식은땀도 많이 흘리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머리도 아프고 귀도 콕콕 쑤시기도 하고 귀도 웅웅거리기도 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머리를 들기가 좀 무서워요. 화장실 가려고 하면 머리를 들어야 되는데 들기가 무섭기 때문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가려고 하면 속이 울려 토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귀의 친구가 누구라고 했죠? 눈이죠. 그러면 눈동자를 자세를 변하잖아요. 그럼 눈동자 실제로 돌아요. 그러면 이 검사할 때도 어려운 검사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눈동자를 크게 볼 수 있는 이 안경을 끼워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 눈동자 안 돌거든요. 근데 야를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취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지러운 자세를 똑같이 취하게 되면 똑같이 본인이 느끼는 만큼 천장이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눈동자가 돌아요. 이 돌면서 어느 위치로 돌이 빠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귀 오른쪽 뒤로 빠졌구나. 이분은 왼쪽 뒤로 빠졌구나.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위로 빠지면 좀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빠진 위치를 이렇게 쉽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진단할 수가 있으면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을 빼야 되나요? 수술을 해서 돌을 빼야 되나요? 자파시요? 그렇죠. 우리가 이 팔이 빠지면 아프잖아요. 우리 팔이 빠지는 팔을 치료할 때는 팔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잖아요. 우리도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도 이렇게 이석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석을 머리를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여서 제자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넣어주게 되면 제자리에 들어간 만큼 어지러움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치료는 약물 치료도 약물 치료지만 물리 치료가 중요한 거예요. 물리 치료 해주면 되게 보면 보통 2주 이내에 대부분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이석증이 있는데 재발을 너무 잘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재발이 이게 어지러움이 좀 시간 지나면 꼭 한 번씩 이석이 또 빠져서 괴로워요. 이런 분들 이해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석증도 재발을 해요.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재발하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좀 줄여보자 하고자 해서 이석을 물리치료도 하지만 재활치료를 조금 시켜줘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재활치료를 좀 시켜주거든요. 이 시켜주면 아무래도 귀가 편해져요. 편해지다 보면 확률적으로 이석이 빠지는 확률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면 어머니들 계시는데 내가 나이 먹어서 이석이 잘 빠지나?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지만 이해로 요즘은 학생들도 많이 와요. 아주 유치원 애들도 오는 애들도 있고 아주 어린 애는 5살짜리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뭐 귀가 문제가 있어도 그런 것보다 귀가 좀 약간 좀 예민해진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석증은 또 치료는 잘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맞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석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귀에 대한 또 요즘 상식적인 걸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 신생아들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선물을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천장에 이렇게 매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이 모비를 왜 하는지. 역시 그 공부를 되게 잘하시면 다르시네. 그래서 귀의 친구는 눈이에요. 그래서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귀의 발달이 빨라져요. 빨라지게 되기 때문에 얘가 돌이 되면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발달을 빨리 하기 위해서 눈동자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도 눈동자를 돌리는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치료에 응용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 멀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님이. 그러면 멀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미. 나 진짜 멀미 잘하는데. 이게 멀미를 멀미를 왜 멀미가 일어날까요? 차를 타면 멀미하죠. 그러죠. 이게 시험 문제도 나와요, 애들. 이게 멀미한 이유는요, 귀 안에 보면 이 중심자는 신경이 있어요. 귀 신경. 이걸 전정신경이라고 했잖아요. 이 신경이 있기 때문에 멀미를 느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차를 타잖아요. 차를 타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멀미를 잘 안 해요. 근데 꼭 옆에나 뒤에 타신 분들이 꼭 멀미를 잘 하거든요. 그 이유가 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몸하고 차하고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공간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귀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옆에 타신 분들은 이 차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반대쪽으로 가버리잖아요, 몸이. 그러면 실제로 차가 움직이는 상황하고 몸이 일어난 상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미를 느낀다는 것은 이 안 맞는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미를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귀가 발달된 분들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멀미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어떻게 하겠어요? 멀미 치료할 때 약을 먹나요? 그래서 귀의 기능을 줄여지는 약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의 기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멀미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귀의 기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공간 감각 능력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틀리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미가 이게 약으로 쓰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 그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귀는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귀를 만지면 좋다던데. 누구 그러잖아요. 예. 만지면 좋다던데 누구는 만지면 또 안 좋다는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귀는 만지는 건 좋아요. 좋긴 한데 어떤 분들을 보면 귀를 이렇게 접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접는 분들이 있거든요. 접는 건 나쁜 것만 아닌데요. 특히나 이게 이 아스피린이나 이게 항지혈제나 항응고제를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귀를 잘못 접게 되면 작은 모세혈관이 터져요. 터지면 안에 혈종이 생겨요. 혈종이 생긴 다음에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귀에 만지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마사지하는 거 좋은데 접거나 이런 경우는 모세혈관을 귀에 연골에 모세혈관에 상처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알아놔야 돼요. 옆에 사람 보니까 접으니까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확 접은 것보다는 가볍게 눌러주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 상식적인 게 참 중요해요. 우리 귀가 있잖아요. 귀는 기지를 빼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근데 이게 또 이게 반반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요. 그래서 귀는 소리를 들어야 할 곳이라 했잖아요. 소리를 들어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외이도에가 근육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딪히게 되면 부어버리면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면 이거는 호랑이가 쫓아오면 호랑이를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귀는
외이도 벽에는 귀를 보호하는 게 유일하게 귀지예요. 이게 귀지를 통해서 귀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외이도 벽을 이렇게 사진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요. 그 이유는 뼈 위에 얇은 피부가 있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귀지가 귀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는 보기 싫지 않을 정도만 닦아주면 돼요. 그리고 귀지가 꽉 막힌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게 이비인후과 오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3개월, 6개월만 한 번씩 확인해서 이 벽에 있는 걸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벽에 있는 것은 귀를 보호하는 귀지고 귀 중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 같은 고막 보기 위해서 이 가운데에 있는 것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귀지가 최선을 다해서 귀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덤이 생기지 않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 만성 웨이덤이 치료 첫 번째는 귀를 한 달간 만지지 마세요가 치료약이에요. 근데 한 일주일을 넘기가 거북이 힘들어요. 일주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가려움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만지지 마세요가 치료약이에요. 그래서 귀는 이렇게 이 귀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석증을 제가 설명드렸고 또 한 가지 질환은 우리 귀 안에 보면 달팽이관 있잖아요. 달팽이관. 이 달팽이관 이렇게 탁 쪼개보잖아요. 그럼 달팽이관 안에가 물이 차 있어요. 물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물의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는 질환이 있어요. 이걸 귀에 생긴 고혈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질환을 메니에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메니에르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메니에르 병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압이 올라가듯이 귀에 달팽이관의 안에 있는 물의 압력이 올라간 병을 메니에르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메니에르 병. 그죠? 어렵죠? 이 메니에르 병은 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평생 경험하기 싫은 통증이에요. 통증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발작이 1시간에도 2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소형지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1시간, 2시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을 잡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잡아도 계속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통이 한 번 생겨본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이 아주 심하시면 그 날짜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메니에르 병에 생겼던 분들, 이 발작이 일어났던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어지러움이 또 올 거란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이게 또 오지면 어쩌지? 근데 이 어지러울 때 이 메니에르 병이라는 것은 귀의 압력이 올라갈 때 귀가 압력이 올라가죠. 멍멍해져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멍해지거든요. 그러면 귀에 또 압력이 올라가면 귀에 소리가 나요. 윙 소리가 나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뭔 얘기하면 잘 안 들려요. 이 멍멍해갖고 들리긴 하는데 잘 못 알아먹겠어요. 이 귀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서 죽을 것 같은 어지러움이 달라들어요. 그것이 메니에르 병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은 메니에르 병은 대부분 편두통이 있어요. 또 아프면 어쩌지? 이런 고통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발이 되면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메니에르 병이 있는 분들은 저는 항상 우리 환자들을 보면 우리 무림의 고수가 되듯이 이 달팽이관을 조절할 수 있는 고수가 되라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귀에 압력이 올라가는 병이 메니에르 병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귀에 압력을 올라간 상황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염식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나트륨 양을 줄여라. 근데 말이 줄여라지 엄청 어려운 얘기예요. 얼마만큼 줄여야지 나트륨 줄이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메니에르 병을 치료할 때는 이뇨제를 써요. 보통 3주에서 3개월 정도 쓰거든요. 귀의 압력을 빼기 위해서 이뇨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에 생기는 질환들은 되도록이면 저염식이 좋아요. 짜게 안 먹는 게 귀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짜게 안 먹는 것도 엄격하게 짜게를 안 먹어야 돼요. 특히 어지러운 분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물 있는 음식, 국물까지 다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염식을 좀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메니에르 병 재발은 항상 첫 번째가 물 관리예요, 물 관리. 귀에는 물이 차 있다 했잖아요, 달팽이관이. 이 물이 압력이 올라가면 어지러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물 관리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먹는 물도 물 관리예요. 이게 여름에 덥다고 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그러면 귀압이 금방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어지러움이 꼭 여름에 재발하신 분들이 있어요. 되게 재발하신 보면 꼭 수박 먹고 재발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이 또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 과일이 시원하게 많이 먹어야지 막 먹다 귀 압력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먹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물의 압력이 갑자기 먹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먹으면
귀 압력이 못 견디게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럼이 유발이 돼요. 그래서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 물 먹는 거 찬물 먹으면 몸이 긴장이 올라오거든요. 그냥 너무 찬물 많이 먹는 거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귀에는 너무 짠 거, 너무 단 거, 너무 차가운 물을 한꺼번에 먹는 것은 안 좋단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메뉴리 병은 항상 내가 물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이 첫 번째. 그래서 항상 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그리고 농도가 높은 물을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귀가 놀라게 돼 있어요. 귀에 뭐가 좋다는 뭐 즙을 갑자기 먹는다는 등 귀 농도가 높은 뭐를 좋다는 먹는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귀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귀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농도가 높은 물을 먹게 되면 귀가 어지럼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귀가 안정될 때까지는 귀를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 일상생활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약을 자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 관리가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재발 원리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좀 괜찮다가 일을 저녁에 날을 새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에 긴장도가 올라가요. 잠을 못 자고 긴장도 올라가잖아요. 긴장도 올라가면 열받잖아요. 열받으면 귀도 열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재발의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긴장이 하면 할수록 귀는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메뉴리분 환자들 가면 항상 스트레칭을 수시로 하라거든요, 수시로. 이 긴장된 신호를 계속 수시로 풀어주면 귀가 압력이 올라가기 전에 몸의 긴장도부터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몸의 긴장도를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귀 압력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뉴리분 환자분은 자주 웃고 사셔야 돼요. 웃고 몸 좀 편하고 웃고 그러면 자기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이 생겨요. 아, 이런 메뉴리병을 내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어지러우기 전에 정구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부분 우리 환자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이 있을 때 빨리 몸을 이완시키면 충분히 쉬어줘야 돼요. 쉬어주면 그 압력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약을 먹는 경우고 그래도 좀 부족하면 이제 필요하면 뭐 수액처만 입원해서 치료하는 경우예요. 하지만 그 정구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온도가 100도에 끓지 99도에 잘 안 끓잖아요. 예. 그래서 100도까지 올라가기 전에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 압력이 올라가기 전에 정구 증상이 이제 확 올라가거든요. 귀가 멍멍해지고 귀가 웅 소리가 나고 귀가 콕콕 쑤시기도 이런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는 귀를 충분히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던 일이 있으면 좀 쉬어주고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고 이 말이 이게 나왔는데 귀가 쉬게 하는 거 어떤 게 귀가 쉬게 하는 것 같아요? 귀 좀 쉬세요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게 귀를 쉬게 한 거지? 어떻게 하면 귀가 쉬는 거예요? 편히 쉬는 거. 그렇죠. 편히 쉬는 게 쉬는 거. 귀가 하는 일은 중심을 잡는 일을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귀가 일을 많이 안 해도 돼요. 두 발 딱 쓴과 동시에 귀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귀를 쉬게 하는 것은 가만히 눕는 거예요. 이게 누워 있으면 귀가 일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귀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는 것 자체도 귀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귀를 쉬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쉬지? 가만히 누워 있으면 돼요. 누워서 한 10분 정도 가만히 있으면 귀가 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귀가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쉬면 돼요. 그래서 이 메뉴리 병은 본인이 무림의 고수. 아, 이 병은 이런 병이다. 이런 약을 생각하시고 또 필요하면 고막에다 뭐 주사 놓고 이런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대부분 보면 이런 생활치료요법으로도 대부분 호전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메뉴리 병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또 뭐가 있겠죠? 이제 우리가 안면신경이 마비되면 얼굴이 틀어진 것처럼 귀 안에도 중심 잡는 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전정신경이라 그래요. 말이 좀 어렵긴 해요. 좀 쉬운 말을 좀 만들지. 전정신경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이 다른 특별한 원인이 대개는 없어요. 대개 보면 환절기 때 일어나거든요. 이게 대개 바이러스나 혈액순환이 안 돼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귀에 중심 잡는 신경이 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 마비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지럽겠죠?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비행기가 있잖아요. 비행기 이렇게 양쪽 날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한쪽 날개 못 쓰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천장이 계속 돌고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돌지 천장이 계속 돌아요. 이 도는 게 하루 종일 돌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두 시간 돌아도 힘든데 이 전정심 하루 종일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좀 괜찮아요. 그래서 눈만 뜨면 천장이 돌아요.
이게 밥 먹으려고 앉아 있으려면 또 속이 울렁해서 못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귀의 기능이 하는 중에 앉기도 하고 걷기도 한다 했잖아요. 그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얘가. 일을 못 하니까 이 비행기 날이 한쪽 날이 일을 못 하니까 이 중심 잡는 일을 할 때마다 힘든 거예요. 이걸 전정신경염이라 그래요. 이런 전전신경을 해본 사람들은 엄청 고통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전정신경 중에 하나는 속이 많이 울렁거려요. 이 귀가 마비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마비되는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위장관이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심하게 토하거든요. 이게 어지러운 것은 둘째가요. 토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토하다 보면 이 전정신경염은 이 모든 신경은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마비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루 정도 지나면 조금 괜찮아져요. 그래도 2, 3일 정도 지나면 고개를 좀 움직일만 해요. 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걸어다닐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전정신경은 회복되는 병이에요. 그러면 이왕 회복되는 거 좀 더 빠르게 회복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전정 재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귀에 일어나는 약이나 이런 것은 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약은 그 필요시면 약을 드시고 필요한 경우 뭐 3개 이상 먹기도 하긴 해요. 하지만 이 재활 치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전정신경염은 생각보다 재발은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정전신경염과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항상 우리 어지럽다 응급실 가면 저희들도 한 번씩 놓칠 때가 있는데 항상 전정신경염 중에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어지럽고 갔거든요. 응급실에. 뱅글뱅글 돌고 토하고 난리 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귀가 안 들린 거예요. 귀가 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귀가 하는 일은 하나는 소리 듣는 일을 한다 했죠. 또 하나는 중심 잡는 일. 두 개의 신경이 마비가 같이 일어난 경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돌발성 난청이 오면 치료 시기가 중요해요. 치료를 좀 빨리 해주면 해줄수록 난청 회복의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지럽다 그러면 한 번씩 귀가 잘 들리나?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돌발성 난청이 어지는 원인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가 하는 일이 꽤 많죠. 이게 여러 가지 이 증상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재활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재활치료를 이게 병원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번 해보실 분 어머니 한번 나와보실래요? 그래서 재활치료라는 것은 이게 간단해요. 이 귀가 하는 일은 소리를 듣고 중심을 잡는 일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귀가 누구와 누구랑 친구랑 그랬다 했나요? 눈하고 목이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날개거든요. 그러면 얘를 풀어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풀어주는 어떻게 하냐면 이 첫 번째는 이제 이 목의 긴장도하고 어지러움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귀하고 목하고 신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먼저 하세요. 이렇게. 보통 세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한 1분 정도 가볍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목의 긴장도가 이완이 돼요. 그러면 목의 긴장도 이완이 되면 귀의 긴장도가 이완이 돼요. 귀가 좀 편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주 하면 할수록 도움이 돼요. 이게 첫 번째 치료란 말 하거든요. 그러면 목이 풀어지면 귀가 좀 편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눈이 편해져도 귀가 편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눈을 편하게 만드냐면 그냥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 운동이거든요. 이 주먹을 딱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위로 딱 올려요. 엄지손 한 손만 올려서 그다음에 손끝을 눈높이에 맞춰요. 어머니 잘하시네. 눈높이에 맞힌 다음에 맞힌 상태에서 이 눈동자를 눈끝에 맞추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 고개를 천천히 한쪽으로 돌려보세요. 이게 도리도리 운동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눈을 여기다 맞추시고, 잘하시네. 반대로 더 천천히. 목 힘을 빼고 천천히, 호흡을 천천히 하신 다음에 이렇게 10번 정도 해보세요. 이렇게 힘을 빼고요. 더 힘을 빼세요. 잘하시네.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그다음 이번에는 가야 되는 건가요? 여기 눈에 보일 때까지요. 눈 보일 때까지 최대한 가면 되는 건가요? 가보세요. 그 다음에 눈을 감아보세요. 감고 손가락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10번 정도 돌리면 이 눈하고 귀와 목이 날개라 그랬잖아요. 이 날개가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면 자주 하면 할수록 어지러움이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이게 두 번째, 이게 회복도 되지만 약간 예방 치료도 돼요. 그래서 저도 시간 나는데 하거든요. 이게 참 좋은 약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또 하는 일 중에 중심을 잡는 일을 한다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중심 잡는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해보실래요? 앞뒤 꿈치를 붙이세요. 그리고
팔을 여기 가슴에 올려요. 오유, 가슴에 올려. 가슴에 올리세요. 자, 이 상태에서 한 15초 정도를 앞에를 본 상태에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자, 이 중심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절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본 상태에서 중심을 잡아요. 보통 15초 정도 잡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번에는 눈을 감아봐요. 감으면 이렇게 흔들흔들 넘어지려고 그러죠.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중심 잡는 힘을 이렇게 키워주는 운동이에요. 이게 중심 힘이 키워지면 키워질수록 어지럼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다시 눈을 뜨시고 이번 다리를 바꿔볼까요? 잘하시네요. 멀리 보고 항상 멀리 먼저 보고 한 15초 정도 중심을 잡은 다음에 눈을 감아보세요. 오, 잘하시네요. 그렇죠. 이게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다리를 하나 들어볼까요? 뒤로. 자, 다리를 뒤쪽으로요. 그렇죠. 가볍게 팔을 내 올리시고. 자, 다시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눈을 뜨고 한 15초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눈을 감아보세요. 잘하시네요. 다리를 반대로 해볼까요? 네. 자, 눈을 뜨고 중심을 잡으시고 자, 눈 감고 금방 넘어질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 잡는 눈을 뜨셔도 돼요. 이 중심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에 쉬운 운동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지럼을 느끼는 게 줄어들어요. 특히나 이게 전정신경이 있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중심장 힘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잘 안 돼도 2, 3주 정도 하면 밸런스 많이 맞아져요. 그래서 전정신경 있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많으면 3개월, 6개월 정도 열심히 하면 중심장 힘이 최고 생기거든요. 약을 자주 먹는 건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재활치료는 자주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 보면 저는 항상 도리도리 했습니까? 물어봐요. 아, 도리도리 했나요? 그러면 도리도리 하면 할수록 좋아지거든요. 이 도리도리 운동이 왜 좋냐면요. 이 사람은 눈하고 귀하고 목이 세 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돌리는 힘은 사람 뇌가 있어요, 뇌. 그래서 큰 뇌, 대뇌가 운동을 하는 게 이 눈을 돌리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돌리는 운동하면 뇌가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이거 대뇌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또 이렇게 중심잔인을 하면 손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뇌 혈액순환이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를 좀 어지럼이 있다는 분들은 항상 저는 어지러움 없어도 좀 하거든요. 하도 어지러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서 일반 사람한테 하면 좋아요. 아, 이 도리도리 참 좋더라. 하지만 이석이 있는 분들은 가볍게 하는 게 괜찮아요. 하지만 이석이 옆으로 빠진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분 도리도리 운동하면 되게 어지러워서 안 돼요. 이제 그런 분들만 빼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어지러운 운동하는 것은 일반 사람도 좋아요. 그러면 귀를 보호해주는 운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심 잡는 운동, 도리도리 운동, 몸을 이렇게 마사지하는 운동, 항상 세 가지 운동을 항상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운동만 해도 귀가 많이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어렵진 않은데 효과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항상 저기 급성 환자분도 있지만 이 만성 환자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만성 질환 환자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목에 힘 좀 빼세요. 아, 목 좀 힘 좀 빼시라고. 목에 힘을 빼면 귀가 좋아지거든요. 목에 힘을 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힘 좀 빼세요. 눈에 힘 막 주면 좋은 거 없어요. 눈에 힘을 빼야 된다니까요. 눈에 힘을 빼고. 마지막 하나는 뇌에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신경 쓸 일을 없애고, 이게 스트레스 받을 일 좀 줄이고, 일이 많은 사람 일을 좀 줄여가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질환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뇌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뭐 검사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지럼만 남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시민성 어지럼이라 하거든요. 요즘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자율신경에는. 이 두 개의 신경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게 되게 보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된 상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어지러움은 뭐 가슴이 답답하다는 둥, 구름이를 뜬 느낌 든다는 거, 그러다 보면 꼭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둥, 말하기 좀 되게 힘들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어지러움 등, 그렇게 해서 전문 공간에 있으면 뭔가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어지럼이 있거든요. 이런 게 되게 보면 자율신경계 어지럼, 이게 심미성 어지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뇌에 긴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사지 할 때도 되도록 호흡을 좀 해주라 하거든요. 호흡을 천천히 들숨을 길게 호흡을 천천히 해서 몸의 긴장을 이완이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된 게 떨어지고 사람의 부교감신경이 좀 올라오면서 신경계통의 밸런스가 맞아져 가요.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수시로 하게 되면 이 신경계통의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이상한 어지러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어지러움이 많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약을 먹고 회복이 되는 것보다는 그런 재활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인성 어지러움의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어지러움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원인을 확실히 이거는 이석증이다. 이거는 귀 압력으로는 메니리병이다. 이거는 뭐 전정신경염이다. 이거는 다른 것도 없는데 머리만 아프면 어지러움이 이거 편두통성 어지러움이다. 그리고 다 검사했는데도 없는데 뭔 일만 생길 것 같으면 어지러움이 생긴다. 그러면 심인성 어지러움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지러움을 다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어지러움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알고 난 다음에 결론은 재활치료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거든요. 이게 즐겁게 사시고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일을 양을 조금씩 줄여가고 그리고 귀가 일이 많으니까 어지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귀 일을 좀 양을 좀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귀가 일을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좀 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도 고생했으니 마사지 한번 해주고 우리 팔이 아픈 팔도 마사지 해주잖아요. 마사지도 해주고 귀의 친구가 눈이라 그랬잖아요. 눈도 이렇게 살살 풀어주고 또 귀는 일을 할 때 목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이 어지러움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이 긴장도 어지러움이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 수술 받는다거나 골반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목이 긴장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어지러움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그런 어지러움이거든요. 이 목이 긴장돼서 생긴 어지러움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긴장도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큰 수술 받았잖아요. 큰 수술 받고 나면 꼭 어지러운 분들 오시거든요. 그게 몸의 긴장도 높아서 그래요. 죽을 똥 살똥하고 이렇게 수술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없어졌는데 몸에 그 상황에 대한 긴장도 남아있는 거예요.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또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의 긴장도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어지러움이 유발된단 말이에요. 원장님 저희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긴장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혹시 의자에 앉아서나 생활 속에서 뭐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방법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방금 제가 얘기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목을 귀 밑으로 딱 대세요. 쉬워요. 대고 난 다음에 세게 하지 말고 세게 한다 절대 빨리 풀어지는 거 아니고요. 가볍게 가볍게 돌리면서 풀어주세요. 마사지하고 그 상태에서도 가볍게 돌리도록 는 괜찮아요. 이건 근무 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있죠. 그리고 우리 어지러움 환자들 중에는 또 젊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모니터를 많이 봐야 돼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현미경도 봐야 되죠.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림을 열심히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다니 너무 어지럽고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책을 보자니 너무 어지럽고 왜 그러냐면 귀가 하는 일이 눈동자 돌리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눈동자를 고정한 힘도 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오래 보고 있고 모니터 오래 보고 있으면 귀가 아령을 들고 있는 건 똑같아요. 1시간 동안 아령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귀가 엄청 괴롭잖아요. 얘가 또 이렇게 고생을 나를 시키고 있네. 이런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나 시야를 오래 보고 있는 사람들은 꼭 시야를 풀어주란 말을 하거든요. 저는 꼭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10초라도 좋으니까 제가 아까 도리도리 운동 가르쳐줬죠? 이 시야 푸는 운동이라 해요. 시야 푸는 운동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고 현미경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고 책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고 이런 분들은 항상 눈을 뜨고 가볍게 시야 풀어주고 눈 감고 시야를 풀어줘요. 풀어주고 다시 모니터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귀가 좀 쉬거든요. 이게 귀가 쉴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귀하고 눈하고 연결됐다 그러는데 이것도 한 여담인데요. 우리 환자분들 한 번 좀 보면 이 백화점에 가기만 하면 입구부터 화장실 가신 분들이 있어요. 백화점, 마트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가기만 하면 어지러워서 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상황이 있으니 가긴 가는데 갔다 오면 들어 눕는 거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게 이유가 귀가 눈을 통해서 중심을 잡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많이 좁으신 분들이 있어요. 시야가 많이 좁으신 분들이 사람 많은 데 가서 물체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차가 끼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기 시야 밖에서 사람이 계속 지나오는 거예요. 예상되지 않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뇌에서. 그러면 뇌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뭔 상황이지? 이런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사람 많은 데 가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지러운 환자분들은 특히 이석증 이런 분들은 좀 사람 많이 좀 피하라 하거든요. 우선 좀 한 1, 2 정도 좀 쉴 때 백화점, 마트, 영화관, 식당 조금만 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시야가 좁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열심히 시야 운동을 시키거든요. 시키면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넓어지면 이 지나가는 물체가 계산돼서 지나가요.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뇌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저기서 차를 운전하는데 저기서 깜빡 켜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 차가 들어오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갑자기 확 끼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뇌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럼 갔다 오면 당연히 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가기만 하면 힘들다.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야 운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일상생활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야를 풀어줄 수 운동을 자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눈이 또 중요한 중에 하나가 이게 뭐 검사를 다 해봤는데 다 정상이에요. 기도 정상이고 다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안경 최근에 바꾼 거예요. 바꾸다 보니까 눈에 굴절도나 시야차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심한 어지러움도 아니고 운전하다 보면 뭐 땅에 이게 그 아스팔트 올라온 느낌 들고 뭐 신호등도 못 보겠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어지러움을 만성 어지러움 치료할 때는 이 머리 신경외과, 신경과 의사 그것도 눈 안과 의사도 필요해요. 안과 의사도 있고 당연히 이비인후과 의사는 중간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또 내과 의사도 필요해요. 내과 의사도 실제로 귀 혈액순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귀는. 그래서 심장에 특히 젊은 애들이요. 이게 놓치기도 쉽거든요. 젊은 애들이 꼭 어떤 상황이 되면 어지럽다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해로 부정맥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에 펌프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귀에서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장이 이러한 질환이 있을 때도 어지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혈액 문제도 일어나고 그리고 갑상선이 약간 있어도 약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뱅글뱅글 돌질 않는데 약간 어지러지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 올라가는 이 심혈류량이 조금 달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안 나는 분들이 있으면 내과적인 검사, 갑상선 검사도 필요하고 우리가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정형외과적 문제, 근육과 관절이 이렇게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 고관절하고 무릎 관절은 중요해요. 이런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중심 잡는 힘이 관절에서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를 여러모로 같이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를 같이 확인해주고 이 만성 어지러움은 제일 중요한 게 재활치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눈하고 귀하고 목은 세 개가 친구고 이 세 개의 친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지러움을 많이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운동도 아니고 돈 드는 운동도 아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어지러움이 극복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배우셔서 이왕 배우는 거 정확하게 배우셔서 조금씩 자주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환자분이 너무 좋아지니까 저도 시간 나는데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진짜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귀는 항상 건강할 때 지키기 제일 좋아요. 항상 건강할 때 지키시고 좀 이상이 있으면 빨리 원인을 알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풀 수 있는 운동요법을 빨리 배운 게 좋아요. 운동요법을 배워서 그거를 이전 상황으로 돌려주려고 노력하시면 대부분 어지러운 환자들 보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그 전보다 좋아졌단 말을 표현하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귀는 일을 할 때 항상 혼자 일을 안 하는 거. 항상 이게 목하고 눈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얘네를 잘 이렇게 이용을 하면 귀를 도와줄 수 있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우셔야 돼요, 이거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귀를 이제 염증이 많이 일어났다 생각해 봐요. 귀가 염증이 일어났어요. 이제 귀가 많이 아프다 하는데 염증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소리가 정상인가 아닌가 먼저 보잖아요. 아, 이게 내 잘 들리는가? 똑똑똑똑 잘 들리는가 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중심 잡는 일이 확실히 있는 항상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확실히 중심 잡아지는가. 그래서 항상 귀는 항상 수술적 치료도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이 있냐면 귀가 실제로 뇌까지 저 안쪽까지 염증이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보면 진중성 중이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뼈를 이렇게 녹아가는 중이염이 있거든요. 그런 중이염이 있으면 염증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필요하면 이제 검사를 통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지만 그런 경우 좀 드물고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지러움을 갖고 있다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 이거 평생 못 고치는 병 그런 것보다는
어지러움을 잘 이용해서 이 전보다도 좀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 다 좋아를 하셔요. 아,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네. 근데 효과는 되게 좋네. 이런 분이 되게 좋은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근데 귀와 친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귀가 좀 고생도 좀 하구나. 고생도 하면 좀 얘도 좀 달래줘 보고 귀를 위해서 한번 음식 조절도 한번 해보고 귀를 위해서 한번 운동도 한번 해보고 귀를 위해서 한번 여러 가지 배려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좀 잘 재밌는 시간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야, 저희 귀가 네.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네,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귀의 새로운 발견 같습니다. 네, 참 바쁘네요, 귀가. 그러네요, 정말 바쁘네요. 네. 근데 앞에서 오늘 가장 강조하셨던 게 재활. 그렇죠, 그 그렇죠. 방법이었던 저희가 것 쉽게 같습니다. 할 수 네. 있는 네. 예방도 되는 네. 재활. 근데 혹시 앞서서 방송 못 보신 분 계시지 있으실 수 않을까요?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재활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까요, 자세하게? 네네. 네. 저희가 한번 네. 선 김에 한번 따라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보시면서 한번 네.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네. 목 마사지 하는 게 첫 번째야. 목 마사지. 목 마사지 해보자. 목을 이렇게 가볍게 귀 아래쪽에 귀 바로 아래쪽 귀 있죠? 뒤쪽. 귀 아래쪽에 네. 이렇게 마사지를 돌리면서 해주세요. 할 때는 항상 심호흡을 해주면서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자 모든 근심을 버리고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네. 해주시면 돼요. 자주 하면 할수록 이거를 얼마 정도 해야 한 되는 1분 정도. 1분 그 정도. 자주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거든요. 네. 이제 호흡을 천천히 긴장을 이완시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두 중심을 번째는 잡는. 이게 네. 공부를 좀 하다 말았잖아요. 두 번째는 이 눈 운동을 하셔야 돼요. 눈 운동이 먼저. 네. 그래서 네. 이 눈 높이에서 엄지손가락을 딱 쥐어주세요. 네, 엄지척? 1등입니다. 엄지척? 엄지척 1등입니다. 네. 이거 눈 높이를 맞추세요. 맞추고 난 다음에 눈을 눈 끝에 손끝에다 고정을 하신 상태에서 좌우로 최대한 움직여 보세요. 천천히. 오 잘하시네. 그러니까 손끝을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그렇죠? 목을 움직이시면 천천히 한 10번 정도 해보세요. 더 네. 천천히 부드럽게. 네. 그 다음에 눈을 감아보세요. 감고 내가 손가락을 보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돌리든 잘하시네. 이렇게 쭉 이렇게 보세요. 네. 너무 잘하시네.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눈을 하시면 감은 상태에서도 눈이 고정돼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눈을 귀를 본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본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그래야 우리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네. 시야가 넓어져 이렇게 잘 보여야지 이 귀가 뇌가 스트레스 안 받는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멀리 볼수록 좋겠군요. 그렇죠. 시야가 넓어지는 예, 손을 거니까. 보시고 네. 아니면 멀리 이제 시계 같은 거 봐도 돼요. 팔이 그래요. 길수록 유리하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이 중심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중심 우리 잡는 거. 앞뒤 꿈치를 붙이세요. 네. 붙인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안으세요. 안은 상태에서 눈을 뜨고 15초 정도를 하시면 돼요. 네. 15초 정도 중심 잡아보고 눈 뜬 거는 잘하죠. 예,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눈을 감아보세요. 이게 문제죠, 이게. 이를 감으면 누가 일을 어이구, 하냐면 아이고, 아이고. 어지럽죠. 귀가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절 땡기는데요? 네. 잠깐만. 야.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뜨면 눈도 중심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귀가 중심을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좀 누가 땡기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는 야, 이거 그렇죠. 어렵습니다. 근데 다리를- 혼자 하실 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는 그렇죠. 있으실 것 특히나 같습니다. 옆에. 네네네.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혼자 하실 때 옆에 특히나 어지러운 분들은 네. 꼭 보호자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네. 운동하실 때. 그래서 예. 또 앞뒤로 다리를 바꿔보고 네, 바꿔서도.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 음. 바꿔도 잘 된 분도 있어요. 눈 감고 네. 바꿔 좀 저 낫죠.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쉽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리를 하나 들어보시고 아닙니다. 그 차이도 어. 있나요? 오른쪽하고 왼쪽. 약간의 차이는 버티는 조금 시간- 있어요. 네. 그냥 둘다 다리를 어렵습니다. 한쪽 다리 하나 들어보시고 네, 네. 들고. 들고 눈을 뜨고 중심 잡고 눈 감고 중심 잡으시고 네. 또 반대쪽도 해보는 거예요. 음. 이렇게 이거를 좀 자주 하는 게 좋아요. 네. 아주 3번 이상 하라는 말을 하는데 조금 자주 하세요. 시간 난대로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 조금 네. 자주 하다 보면 중심 잡는 힘이 생겨요. 네. 힘이 생긴과 동시에 어지러움이 없어지거든요. 없어진다. 좋잖아요. 네, 네. 이 방법은 꼭 기억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지금 네. 열심히 따라서도 하시고 들으셨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네네. 네. 네, 원장님 말씀에 너무 좋은 정보 쉽게 알아들었을 때로 강의해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지러움보다 이제
저 강의 중에 정말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거의 이제 도착할 무렵 되면은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자주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아도 소용없고 네. 어떤 괴롭죠. 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네. 근데 진짜 이게 알고 싶어요. 기압성 중이염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기압성 중이염. 이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오를 때나 비행기 타고 내리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갑자기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관이 빨리 열려야 돼요. 코어기가 연결되는 관을 이관이라 하거든요. 이 관이 빨리 못 열리고 늦게 열리는 거예요. 늦게 열리면 점막 안에 음압이 생겨요. 음압이 생기면 이 주사바늘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통증이 일어나요. 아주 심한 경우는 모세가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귀 안에가 이 피가 약간 고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들 기압성 중이염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기압성 중이염이 참 괴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관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좀 긴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이관이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똑같은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괜찮고 어떤 분들은 귀가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아프다 하거든요. 이 이관 근육, 이관 긴장한 근육이 잘 압력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는 여행을 어쩔 수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야 된다. 그리고 출장도 다녀야 되는 분들은 실제로 이 고막에다가 한기관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압력을 조절하는 관을. 근데 그런 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할 때 이렇게 이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행기 타고 이제 내릴 준비가 딱 됐잖아요. 우선 습관부터 가르쳐주고, 비행기 타고 내립니다. 그러면 연습을 먼저 하고 가셔야 돼요. 코를 잡고 네. 귀를 향해서 바람을 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연습이 하루 이틀면 안 되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처음엔 잘 안 되는데 하다 보면 고막이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막에 바람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내립니다. 그러면 저도 약간 이게 있거든요. 저도 비행기 타고 내리면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코를 잡고 바람을 네. 귀에다 바람을 쭉 계속 지그대 계속 불어줘요. 그러면 그 이관을 통해서 이 바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력만 들어가도 귀에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연습을 많이 하면 이관이 열리거든요. 그래도 좀 힘든 경우는 필요하면 또 약도 좀 먹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관을 조절하는 방법 그것도 배워야 돼요. 네. 이관을 조절하는 것도 스트레칭도 좋아요. 이 목을 스트레칭하면 이관도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코를 네. 잡고 귀를 향해서 바람을 넣어주는 거. 이거 연습하면 되거든요. 원장님, 하시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을 듣고 해봤는데요. 저는 양쪽이 아니라 한쪽 귀만 들어가거든요. 이게 예. 잘못된 겁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 양쪽 귀가 다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렇죠. 아, 연습으로 됩니다, 여러분. 연습이 됩니다. 아. 연습이 네, 돼요. 저는 반만 되는 걸로. 예. 그래서 연습을 기내에서 하겠습니다. 물을 마신다거나 뭐 사탕을 먹고 그것도 그렇게 괜찮아요. 하죠. 이 침을 삼키거나 그러면 예. 결론은 이관의 근육을 열어주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예. 열어준 상황을. 침을 뭐 음식을 먹거나 껌을 씹는다거나 이렇게 해도 너무 빨리 떨어진 경우는 이관이 안 열려요. 이게 안 열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열어줘야 네. 돼요. 이게 네. 각 닫은 상태에 열려고 엄청 힘들어요. 이게 조금씩 바람을 불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비행기에 타고 내립니다. 그러면 저도 항상 내린다. 그러면 네. 밑에부터 바람 불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싹 불어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불어 넣어주면 이게 바람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압성 중이염이 확실히 네. 들어와요. 아, 이게 또, 연습이 네. 필요합니다. 연습이 다음 필요합니다. 분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하죠. 네. 예. 네. 네. 네, 마이크를 마이크, 대주시고요. 제가 같은 네. 경우는요. 장시간 운전을 많이 했을 경우 네. 멈춰서도 가만히 있어도 막 빙글빙글 돌고 네, 어지러워. 네, 그러죠. 그래서 아. 귀가 고생한 거예요. 네,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네. 운전하는 것도요. 귀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눈을 돌려야 되죠. 중심도 잡아야지. 목도 긴장을 해야 되지. 그러면 귀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귀가 많이 하다 보니까 차에 딱 내려도 차는 탄 느낌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면 귀가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배멀미도 심하게 한 분도 배를 타고 내려서 계속 배멀미랑 똑같은 상황이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귀가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운전을 많이 하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휴게소가 있잖아요. 휴게소가 쉬시고, 들리는 네. 목적도 귀를 쉬게 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가만히 누워있으면 네. 한 5분에 10분 정도 누워있으면 귀가 쉬거든요. 또 다시 네. 귀를 일시키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귀를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쉬엄쉬엄 하세요. 쉬엄쉬엄. 귀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랬네요. 네네. 네. 한 번 더 질문 받아볼까요? 예. 이명을 오랫동안 앓고 있는 환자가 이석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그래 되게 보면요. 이석증은 원인을 알기 좀 힘들긴 해요. 네. 근데 이명이라는 게 원인이 너무 많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 어지럼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석증과 이명은 실제 연관은 크게는 많이는 없어요. 하지만 귀에 하는 일 중에 소리 듣는 거잖아요. 소리 듣는 게 약간 이상이 일어난 게 이명이거든요. 귀도 마찬가지 중심을 잠대했잖아요. 중심자 힘이 틀어진 게 약간 어지럼증이거든요. 그래서 넓은 눈을 보면 조금 연관성이 있긴 있지만 실제적 의미는 찾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명도 재활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명 재활치료. 이명 재활치료는 첫 번째는 잊어먹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시끄러운 데 있으면 우리 대화하다 보면 네. 이 이명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 주변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 뇌가 이명을 필터링 하는데 걸러주는 힘이 뇌가 갖고 있거든요. 필요 없는 정보를 없애거든요. 그래서 그 이명이 진짜 어려워요, 치료가. 그래서 어려운 중에 하나가 잊어먹으려고 노력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명은 친구라 생각하시고 친구가 오늘 나타 있구나 생각하시고 이걸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이명이 있구나 하면 어느 순간에서 뇌는 하는 일이 많아요. 이명과 신경 쓰는 시간이 없어요, 실은요. 근데 본인이 눈에 안 보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 똑같거든요. 귀에 안 들리는 게 들리다 보니까 엄청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실은 중요하다 생각하면 얘를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귀를 조금 이렇게 무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잊어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명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잊어먹는 거예요. 네.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게 하는 게 치료 원리거든요.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얘는 필요 없는 얘기구나 생각하고 내가 알아서 정리해줘요. 네. 필요 없는 정보는 인식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잊어먹게 만드는 게 이명 치료예요. 네. 그러니까 이명도 좀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아유, 거기까지 저희가 답변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귀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다시 네. 한번 느끼는 네. 강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들으신 것처럼 간단한 그 재활법으로도 네. 예방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꾸준히 하시는 거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 어지럼증의 하나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 없이 귀를 좀 편안하게 할 수 네. 있는 그런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